안녕하십니까, 김태국 TV입니다. 요즘 생계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12년 전부터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을 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눔과 신용 협동, 이렇게 금융 복지를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창호 대표님. 네. 자,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는 우리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열심히 했던 우리 영웅들, 정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현 시대에 와서는 시더스 그룹의 이상은 회장님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제가 또 12년 이상 지켜보고 또 저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저도 수혜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존경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네요. 네. 이렇게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2011년도 8월 달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이제 어느 단체에서 소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무이자 대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대상자는 금융소외계층, 저신용자, 저소득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대출을 해가고 있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추진은 못하고 있잖아요. 뜻이 있는 분들이 12년도부터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요즘 생계 어려우신 분들, 갑작스럽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 귀한 일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된 좀 동기가 뭐가 있었을 건데요. 제가 73년도에 이제 GM 코리아 자동차를 근무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신진 공고를 나와갖고. 근데 이제 상고 나온 학생이 늦게 왔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저보다 월급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 73학번 그 경영학과인데 거기서도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회사에다 물어봤죠. 우리 회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어린애 부평공장이라고 끊었어요. 그때 아마 내 소속을 밝혔으면 아마 간첩으로 몰리지 않았었나 해갖고 그때부터 그런 이제 부당함, 뭐 인사의 문제, 동일한 노동의 동일 이런 거에 대한 눈을 뜨게 시작을 해서 마침 회사 내에 신협이 있었어요. 직장 신협. 그래서 신협을 알게 되고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이런 일을 또 하게 된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런 동기로 또 시작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대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가 오시면은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심사를 해서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판단하시잖아요. 그 네네.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상담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12년 동안 약 5,800, 약 한 6,000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실 상한한 분들이 일회성으로 빌려가지 않고 돈이 또 한 작은 금액이니까 또 계속 빌려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신규로 받는 사람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소득은, 활동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또 대출 용도는 뭔지, 이런 걸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1인 가구도 있고 다가구가 있어요. 근데 1인 가구는 혼자라도 살 수가 있지만 다가구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를 배제하고 다가구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선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선별할 때 거절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그분들은 미안한 거예요. 기금 부족으로. 네. 그러시면은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결정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해줘도 되겠다. 이 네. 팩트가 뭘까요? 일단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근무 한계가 만약 어디 직장이나 비정규직도 오래됐는지, 우선 그런 걸 보고 또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거의 다 용도야 다 필요해서 쓰는 거겠지만 이제 그런 걸 놓고 결정을 하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소득이 그래도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일정한 50만 소득이- 원이라도 뭐, 네, 50만 원이든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분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뭐 최초에는 얼마 빌려주신다고 그랬죠? 요즘은 30만 원이요, 1차에. 요즘은 30만 원 1차에. 네네. 그래서 잘 갚으면은 뭐 이제 50, 100, 우리한테 신용도를 쌓으면은 최고 300만 원까지 나갈 수가 있죠. 네. 예, 30만 원에서 네. 최대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네요. 네네. 이거는 여러 번의 저희한테 신용도를 쌓여야죠. 그래서 네. 매달 30만 원을 빌려가면은 12번을 나누어서 매달 네네.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실하게 잘 상환하시는 분들은 그 뭐, 다음에는 50만 원 될 수 있고 뭐, 100만 원 될 수 그렇죠. 있고 좀 200만 차차 원 될 수 뭐, 있고 네네. 그런 뜻이군요. 네네. 그래서 신용사에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저희가 적립을 요구하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100% 상환이 된다고 해도 비용 쓰면은 돈이 부족이 되잖아요. 물론 예, 이 뜻을 갖고 있는 후원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희망이 되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적립을 조금씩 하면 더 많은 돈을, 50만 원을 빌릴 때는 12만 원이 적립이 되면은 빌려주죠. 서로, 그러니까 이용해서 참여까지죠, 그게.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용사회에서 네, 우리가 약속을 철저히 지키자. 대출해 갔을 때 매월 12번을 그렇죠. 나누어서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 상환을 해야죠. 예, 이걸 상환이고 이게 약속이네요. 그렇죠. 예,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대출자와의 약속 네. 이거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예, 네. 그 약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요즘 뭐 인터넷에도 오실 거고 전화로도 오실 텐데 한 네. 몇 건 정도 이렇게 문의가 오시나요? 뭐, 한 10건 정도 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접속을 하죠. 예. 참,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문의 오신다는데, 그 중에서 한 몇 분 정도 대출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5,800건 중에 그 성실 상환자를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많게는 한 건, 뭐, 2건, 뭐, 이렇게 되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뭐 작은 건수라도 그분들이 성실 상환만 되면 끝까지 가니까 그게 더 이제 저희는 그걸 바라는 거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 많이 대출을 문의 10사람이면 300만 원 해주면 되죠. 30만. 근데 기존 한 분도 있으니까. 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성실 상환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총 대출액과 네.
총 대출 건수, 아까 네.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12년 동안 정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뭐, 대기업들에게는 아주 작은, 뭐, 금액일 수 있는데, 참 12년 동안 정말 취약계층, 요즘 뭐, 어려운 코로나 위기, 그 전에도 경제 위기 뭐 다양했었는데요. 이 어려운 위기 속에 12년 동안을 이어왔다는 건데요. 총 대출액과 총 네네. 건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출액은 22억 6,4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 건수는 5,900건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1인당 38만 원을 대출해 준 폭이 돼요. 38만 원. 네, 예. 평균이요. 네. 네네. 그리고 상한 금액은 19억 600만 원을 했어요. 예. 네네. 그래갖고 좀 잔액이 2억 7,60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는 또 5년 지나면은 대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한 6년 동안 해갖고 한 8,200만 원 했어요. 예. 사실 그 8,200만 원이 이분들이 빌려가서 잘만 갚으면 8,200만 원이요, 30만 원씩 한 270명인가? 이분들이 또 빌려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못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안타깝죠.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손실이 한 6년간 8,200만 원 정도 네네네.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네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빌려갈 때는 달콤한 솜사탕처럼 달콤한데 음. 상환할 때는 어렵다 해서 상환을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선순환이 돼서 다음 분도 또 여러분처럼 어려웠던 분들이 또 대출이 되고 또 상환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상환율로 표현하면 한 몇 프로 정도 약 상환? 90%. 90%요? 네네. 예. 90%. 어떤 면에서는 뭐 100%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겠지만 소액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잘 갚아주고 사실 코로나 이후로요. 코로나가 됐고 또 좀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성실 상환한 분 중에서 잘 못 갚는 분도 더러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네. 이번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조금 더 여파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물가, 그렇죠. 고물가. 고물가, 그렇죠. 아무래도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상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더 그리고 있겠네요. 또 고물가,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인건비 나가고 또 이용자가, 소비자가 뭐 음식점을 가더라도 적게 가고 이러니까 예.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상한이 거기에 또 영향이 미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시면은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출 신청서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준 고마운 무이자 착한 대출이라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잡으라 이거죠. 뭐 자립돼서는 뭐 끈을 놔야겠지만 자립되기 전까지는 끈을 붙들고 있으면 저희도 여력이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이 대출은 물론이고 또 복지까지 뭐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MRI 찍어준다든지 뭐 비타민을 준다든지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다양한 거를 저희가 또 해요. 전문가 자문위원들하고 연계하고 여러 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네. 그래서 금융과 복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촬영 이후에 다음번에 촬영할 부분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참 5,900건이었는데요. 이 건수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대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수 사례라 할까요? 또는 뭐 성공적인 그런 대출 상환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네. 진짜 많은 사례가 있죠, 기억에. 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무이자 대출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위탁대출 현황을 전체적으로 12년도부터 23년 3월까지 대출 건수, 대출 금액, 상환 금액, 대손 금액, 잔액, 그리고 후원금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을 잠깐 제가 캡처했는데요. 23년도 3월 30일 서민금융연구원 정기총회에서 이창화 대표께서 부원장 추대 및 협약식을 현재 사진처럼 맺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후기, 착한 대출, 창업 대출, 경영고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후기가 올라와 있고요. 또 후원금 내역도 있네요. 3월 후원 내역 109건, 무이자 대출 이렇게 돼 있고, 자, 물품 후원도 있습니다. 23년도 3월 30일 가자 120분 박스 배분 나눔, 이렇게도 해주시고 계시고, 자,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영수증 발행 이렇게 해서 은행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이창호 대표님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귀한 분이시죠. 이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 애국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세월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 사회의 취약계층 분들에게 다양한 자립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